좀 약간 황당 뉴스 아니에요? 아니, 지난 제일 이해 안 되는데, 이 15일에 사람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예? 국민통합비서관 이제 각계 의견 수렴하는 그런 창구가 되는 예. 자리잖아요. 여기 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동국대 교수 이분의 저서 내용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지난 3월에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민주주의를 완전 파괴하고 예. 그러니까 국정을- 다수당의 횡포를 못 참아서 실행한 게 계엄이다. 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 독선 정권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분이 현 정권의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네. 그전에도 뭐 보면 정의당, 민주당 뭐 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을 굳이 왜 이 정부에서 뭐 극우까지 한번 껴안아 보겠다는 거예요? 뭐. 아니 뭐 구구까지 껴넣을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 이력도 사실 뭐 정보통신공학과 뭐 교수고 인공지능 네. ICT 센터 뭐 그러니까 국민 통합의 주특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AI 수석 아래 뭐 이런 데 가셔야 될 분인데 이분이 여기 왔다는 것을 보고 저도 의아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전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네. 그 책사라고 했던 이병철 카이스트 전 네. 교수 그분의 추천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세요? 왜냐면 아니, 추천은 올 수 있는데 에이. 왜 받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이해가 안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힘드네.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비서관이 아직 남아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나 보다. 아 저도 임명이 네, 저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인 줄 남아 있는 알았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임명된- 정부가 임명을 한 거야. 그래서 예. 네. 아, 근데 이거 누가 추천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보수 진영 몫으로 추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병철 교수는 받아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분의 추천을 받는 건 또 뭐예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인사 뭐 잘하고 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인사는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을 했으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남의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분이 국민 통합이라는 거에 맞는가? 그러니까 그 통합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저는 계엄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은 있죠. 그러니까 저희 당은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전면전은- 아침에 네.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자기가 당대표 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늘 예.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맞받아치면서 반공화국 반헌법적 극우주의자들이 사라진 이기는 보수의 장동혁의 자리는 예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로 받아쳤거든요. 우리 진짜 세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서로 말을 날리면서. 네. 근데 대통령실에 왜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그것도 비서관, 그것도 국민통합 비서관 어떡하실 거예요? 신났네 그냥. 어떡하실 거예요? 뭐 어떡해요 그냥 정리해야죠. 뭘 어떡해. 거칠상 변화가 있지 아 중간 않을까요? 하다 보니까 좀 갔나 보지. 이병철 누가 했나 보지. 죄송해요. 정리할게요. 그쪽에서 넘어온 인사 아니에요. 어떡하실 아, 근데 거냐고. 아니 왜냐면 우리 빨리 당에 좀- 가입한 적은 없는 에, 거야. 에, 예.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분이 오늘 그 입장문 냈잖아요. 사과했죠? 국민 여러분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죄문을 낸다라는 건 네. 사과하고 나 이 자리 지키고 싶어 이런 뜻이거든요. 예. 빨리 위해서 좀 정리를. 네. 자 인사 얘기 너무 길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인사다. 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5년 전 한 강연에서 민주당을 가리켜 빨갱이라 표현했습니다.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아니 녹화되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 괜찮아요. 국민의힘 전신정당이야말로 중도 좌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사실은 현재로 보면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는 미래통합당은 그냥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부냐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부라는 프레임은 저쪽 애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실 그냥 제대로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뭐 황당하기만 뭐 더해서 뭐 김정은 하는 수준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지 말아야 돼. 무슨 택배기사 노는 날까지 자기가 뭐 생색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알아서 하게 두면 되잖아요. 뭐 좌파들은 뭐 좌파에서도 아주 극심한 백개분 이런 사람들은 뭐 대책이 없는 거고요. 강 비서관은 또 지난 3월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사실상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경청 통합 수석 비서관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참모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선을 넘었다며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내란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정당한 거였다.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강 비서관은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엄 외에도 해당 저서에서 강 비서관은 5.16 세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력자가 되었다라거나 노동조합은 약자에게는 관심 없고 투쟁 도구로 이용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상황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그 인사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CBS 허지원입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관련해서 그 계엄 옹호했던 저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이 사전에 좀 알고 임명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라면은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고 한편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야 혹은 민주진영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이 동일할 수 있겠으나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고 혹여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할지언정 그런 부분에 가령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지지자분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스스로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국민 통합이라고 할지언정 통합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그리고 통합의 의미에 있어서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 이런 과거의 잣대보다 현재 지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혹은 자신이 말했던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임용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선거 과정이나 뭐 이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 워낙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게 통합하는 자리라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먼저 보시고 과거의 생각은 충분히 사죄를 하는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시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사과의 마음과 그리고 사과의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좀 다른 후보자들도 이번 주 내에 임명을 재가하시는 건지 여쭙고, 두 번째로 오늘 윤기천 전 구청장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데 임명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임명안이 이제 송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국회에서 이제 의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실구일까지긴 맞습니다만 이제 휴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송부 시한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부 시한이 지났는데 재송부 요청하지 않나요라는 질문들을 언론인들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에 그 송부를 아직까지는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네, 뭐 재송부라던가 뭐 이런 이런 과정들은 오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거듭 확인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다수의 확인에 의하면 아마 오신 걸로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임명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거나 특별히 취재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송구하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정무수석께서 그 방송에 나가셔서 대통령께서 의혹의 사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제기된 갑질 의혹의 사실 여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물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의 판단은 제기된 의혹의 근거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정무수석께서 직접 들으신 부분의 인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상황.